네, 안녕하십니까. 이자통신 이상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 후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애국 진영이 우려 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불법 탄핵의 원천 무효는 박 대통령 개인의 원한을 푸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근 탄핵과 보수괴멸, 헌법 파괴, 법치 유린의 당사자인 윤석열 당선자의 방문을 허락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탄핵파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의 줄을 선 태극기 배신 세력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며 결국 탄핵 무효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박 대통령이 탄핵 세력에 항복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져 불법 탄핵을 법률적으로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뒤틀린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20년 3월 총선 전에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당시 정통 애국 세력, 태극기 세력의 분열이라는 아주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바로 캐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보냈던 옥중 메시지, 옥중 서신은 많은 우파 보수 유튜버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을 탄핵한 정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고 했다. 이런 극찬을 받았지만 저는 당시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것은 잘못된 메시지다. 태극기 세력의 분열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무색무취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정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제 말이 맞았습니다. 당시에 방송을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며칠 전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그 옥중 서신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내보냈는데요. 결론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좀 똘똘 뭉쳐서 무능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부를 좀 심판해달라 뭐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나오자 많은 우파 단체 그다음에 우파 유튜브를 하는 방송에서 논평을 내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인이다. 큰 정치인이다. 그리고 애국적인 결단을 해주셨다. 고뇌가 묻어난다. 그리고 정말 판단력이 살아있다. 아주 시의적절한 때 시의적절한 그런 메시지를 내보냈다. 이런 찬양 일색의 논평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이분의 그런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희생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개인적인 사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일단은 좀 통합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페이스북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본의, 대의, 통합하라는 그 대의는 존중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통합하라는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몇 가지 아주 그런 전략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은 태극기 세력에게 정말 끝까지 힘을 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야권이 박 대통령 보기에 자꾸
분열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통합을 하려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 야권 분열, 소위 자유통일당이나 이런 우리공화당이죠. 이런 그 야권이 지금 1차적으로 어쨌든 통합을 한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기독교 세력과도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였고, 그러니까 갈라는 섰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대통합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 작업이었고, 그런 우파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분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식으로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이 없으면은 이쪽 이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의 일탈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자 말자 이제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항복하고 들어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이 지금 상당히 입지가 애매해졌습니다. 이제 그 두 당이 통합을 해서 자유공화당이 되었는데요. 이 자유공화당의 입지가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반대했던 세력, 태극기 세력, 그리고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그분들, 그 세력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준 다음에 그때 가서 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보내야 저쪽에서도 이 당을 상대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어떤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협상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통합하라. 그때 이제 공천 작업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자유공화당에서는 여기에 이 미래통합당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동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 통합 세력이 예컨대 자기를 팔아서 또 다른 당을 만들어서 하나의 분열 세력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좀 다급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위해서 3년 동안 그 고생했던 태극기 세력 그리고 이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이 그냥 한순간에 오갈 데 없는 그런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그런 정치적 기반을 본인이 허물어 버리는 그런 지금 실수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유통합당은 한마디로 이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자유공화당과의 그 어떤 이제는 협상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걸 항복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겉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상당히 다급함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미래통합당은 그냥 완전히 항복 문서를 받아낸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돼버렸죠. 그렇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이 무슨 김무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런 탄핵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압박을 받아왔는데 그거 봐라, 이제 다 뭉치라고 하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제는 하나의 무슨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 된 것처럼 대승적으로 뭉쳐서 나가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애국 세력이 가지고 있던 그런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그냥 회색 정당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는 뭐 지금 존재감조차 없고 이렇게 조국 사태, 무슨 그 울산 선거 부정사건,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뭐 경제 폭망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반사이익으로서 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지 지금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도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전혀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새 지금 공천 상황을 보면은 뭐 친박 계열이나 아니면 기존에 문재인 정부하고 그나마 좀 싸웠던 사람들은 뭐 예외 없이 다 컷오프 되거나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냥 제3지대에 머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실책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몇 마디씩 그냥 밭숟가락 얹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죄다 공천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미래통합당은 지금 이대로 뭐 당선이 돼도 아무런 그런 전투력이 없는 회색 정당, 중도 좌클릭에 가까운 그런 정당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모처럼 선명한 우파 정당이 힘을 결집하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그냥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과정에서도 아주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컨대 최순실 JTBC 보도가 나왔을 때 연설문을 이 태블릿 PC로 고쳤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다음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연설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태가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모든 연설문은 그냥 최순실이 써준 것처럼 기정사실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도 좀 앞전에 그런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당시 조급했던 그런 발표문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요. 당장에 예컨대 이 대구 지역에서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그런 사람들이 자유공화당인가요? 태극기 세력과 힘을 잡는 게 아니고 무소속 연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자유공화당이나 이런 거는 그냥 없는 세력 셈 치는 거죠. 만약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이 태극기 세력에 어느 정도 힘을 주는 작업을 해왔으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금 태극기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선명 우파 정당의 결집력이 상당히 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자유통합당과 연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지금과 같은 그런 급속한 회색 정당으로 가는 걸 견제하는 그런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컨대 지난 사천 보궐선거였었나요? 우리 공화당 후보가 아니었으면은 자유한국당이 그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 공화당의 지분력, 태극기 세력의 그런 어떤 협상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선명 우파 정당을 힘을 키워서 이 우파 세력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선거를 계기로 충분히 있었는데 박 대통령께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미래통합당이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